나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피가 아니야? 내가 데려온 외부인일 뿐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베이비 샤워 파티의 달콤한 공기를 배듯 날카로웠다. 손님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고 나는 배를 감싸며 무릎을 꿇었다. 그 한마디가 내 결혼 5년의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 냈다. 왜 나를 외부인이라고? 나는 그날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 자신의 뿌리를 파헤치는 지옥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우리 집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는 펜트하우스였다. 민호 오빠와의 결혼은 동화 같았다. 그는 재벌 3세, 나는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그날 베이비 샤워는 지옥의 문이었다. 시어머니 은숙 여사는 항상 나를 미워했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다니. 그녀의 속삭임은 결혼식부터 시작됐다. 파티에서 그녀는 와인 잔을 들며 웃었다. 지은아, 내가 낳을 아이는 우리 피를 이을 테니 제대로 키워라.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아니, 이 아이는 외부인이다. 내가 데려온 더러운 피.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 민호 오빠는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늦었다.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뱃속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다. 엄마가 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호 오빠는 사과했다.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 무시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 숨겨진 불안이 보였다. 나는 그날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과거, 우리 결혼의 비밀. 그리고 할머니. 민호 오빠의 할머니, 은숙 여사의 시어머니이신 분, 치매로 고통받는 그분이 유일한 열쇠였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찾아갔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은숙아, 내가 왜 그랬어? 그 아이를 숨기다니.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 어떤 아이요? 할머니의 눈이 흐려졌다. 내가. 지은이, 우리 피야. 은숙이가. 바꿔치기 했어. 그 말은 번개였다. 할머니의 기억 혼란이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거기 30년 전 사진 속에 나와 닮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딸. 아니, 내 어머니. 그날부터 내 삶은 복수의 소용돌이였다. 나는 은숙 여사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젊었을 때 시아버지와의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버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았고 나였다. 내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웠고 나는 그 피를 이었다. 은숙 여사는 나를 결혼시켜 외부인으로 만들며 죄책감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왜 베이비 샤워에서 폭발한 거지? 아마도 내 아이가 태어나면 DNA가 모든 걸 드러낼 테니까. 나는 민호 오빠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그는 내 남편이자 은숙 여사의 아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그는 누구 편일까? 조사는 깊어졌다. 나는 은숙 여사의 옛일기를 훔쳐봤다. 그 아이를 버린 게 후회돼. 하지만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해. 그리고 지은이를 데려오면 모든 게 끝나고 그녀는 나를 결혼시킨 게 복수였다.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그녀였다. 10년 전 내 어머니의 자살.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이제 보니 은숙 여사의 협박이었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복수. 이 집안을 무너뜨려야 해. 할머니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다. 치매 속에서 그녀는 밤마다 울며 말했다. 은수가, 내가 한 짓 하늘이 벌 줄 거야. 나는 녹음기를 들고 매일 방문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후계자야. 은숙이가 내 피를 두려워해.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내 삶이 거짓이었다. 민호 오빠와의 사랑조차 은숙 여사가 조종한 인형극이었다. 민호 오빠는 이상했다. 최근 들어 그는 늦게 귀가하고 전화를 피했다. 회사 일 때문이야. 하지만 그의 사무실 CCTV를 해킹해보니 은숙 여사와의 비밀 회의였다. 엄마, 지은이가 의심해. DNA 검사 전에 처리해야 해. 처리? 내 아이를. 나는 공포에 질렸다. 그날 밤 나는 민호 오빠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메시지 속에 자빠의 비밀을 지켜. 지은이는 외부인이야, 아빠. 시아버지. 더 깊은 비밀이었다. 조사를 이어가다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은숙 여사는 시아버지와 불륜 중 임신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유산을 가장했다. 실제로 그녀는 아이를 비밀리에 출산하고 가난한 집에 버렸다. 그 아이가 내 생모였다. 생모는 은숙 여사의 협박으로 자살했고 나는 입양됐다. 하지만 은숙 여사는 나를 감시하며 민호 오빠와 결혼시켜 피를 희석하려 했다. 베이비 샤워에서의 그 말은 실수였다. 그녀의 광기가 터진 순간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DNA 검사를 비밀리에 했다. 결과 민호 오빠와 나는 혈연. 그는 내 사촌. 아니, 더 나쁘다. 민호 오빠는 은숙 여사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시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 할머니의 기억, 은숙이가 남편을 속여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어. 민호는 그 피야. 가족 전체가 거짓이었다. 나는 민호 오빠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는 적의 아들. 대면이 시작됐다. 나는 은숙 여사를 찾아갔다. 어머니, 왜 저를 외부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웃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어머니는 쓰레기였어. 내가 버린 게 다 그녀의 고백이 녹음됐다. 나는 떨었다. 그럼 민호 오빠는요? 당신 친아들이 아니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 다물어. 그 애는 내 피야.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민호 오빠에게 말할 때 그는 무너졌다. 지은아, 나도 몰랐어. 엄마가 나를 이용했어. 우리는 함께 복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망설임이 보였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의심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 편일까? 긴장된 밤들이 이어졌다.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지은아, 복수하지 마. 그건 저주야.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언론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은숙 여사의 과거를 폭로했다. 재벌가의 숨겨진 불륜 스캔들 기사가 터지자 주식은 폭락했다. 은숙 여사는 분노했다. 내가 한 짓이야? 이 집안을 망치려 해. 그녀의 전화가 왔다. 내 아이를 빼앗아 줄게. 법정에서 이겨. 나는 웃었다. 이미 DNA 결과가 있어요. 당신 패배예요. 민호 오빠는 갈등했다. 지은아, 그만해. 우리 아이를 위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 은숙 여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감시를 강화했다. 어느 날 그의 사무실에서 은숙 여사와의 대화 녹음. 민호야, 지은이를 없애. 그 여자가 모든 걸 안다면 우리는 끝장이야. 없애. 살인. 나는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 준비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터졌다. 요양원에서 그녀는 모든 걸 토해냈다. 은숙이가 내 어머니를 죽였어. 독을 타서. 자살로 위장 증거. 할머니의 숨겨진 편지. 은숙 여사가 쓴 고백서. 그 여자가 나를 협박해. 아이를 돌려달라고. 죽여야 해. 나는 경찰에 제출했다. 수사가 시작됐다. 은숙 여사는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호 오빠가 배신했다.
그는 은숙 여사를 도와 증거를 훔쳤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 없인 나 살아갈 수 없어. 그는 나를 버렸다. 병원에서 나는 홀로 아이를 낳을 뻔했다. 출산 직전 그는 나타나 용서해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너도 외부인이야. 우리 피가 섞인 괴물. 복수는 고조됐다. 나는 재벌의 비밀을 모두 폭로했다. 회사의 횡령, 은숙 여사의 뇌물. 집안은 파탄 났다. 민호 오빠는 자살 시도. 나는 구했다. 왜? 아직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독이었다. 출산 후 아이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병실에 은숙 여사가 나타났다. 손녀를 봐도 돼.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나는 아이를 안고 물러섰다. 당신 손녀가 아니에요. 내 피예요. 그녀는 웃었다. 내 피. 그건 내 피야. 내 어머니는 내가 버린 거지? 수사가 깊어지자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알았고 은숙 여사를 보호했다. 그는 내 생모의 죽음에 공모했다. 가족 전체가 범죄자였다. 나는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들은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청중은 충격받았다. 은숙 여사는 거짓말. 그 여자는 스스로 죽었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가 결정타였다. 민호 오빠는 증인으로 나섰다.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증언은 모호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법정은 가족의 vs 정의로 나뉘었다. 일부는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다른 쪽은 복수는 정당하다고. 나는 갈등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용서할까? 밤에 민호 오빠가 찾아왔다.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해. 엄마는 감옥 갈 거야. 그의 키스가 달콤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너는 그녀의 꼭두각시야. 그는 울었다. 나도 피해자야. 내처럼 그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은숙 여사는 유죄 판결. 20년형이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아이는 고통받을 거야.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 집안 자산은 동결, 우리는 가난해졌다. 민호 오빠는 떠났다. 미안해. 나 혼자서 다시 시작할게.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복수는 영원한 고통이야. 후회. 조금. 하지만 정의는 달성됐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와 살았다. 민호 오빠의 소식은 없었다. 은숙 여사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용서해. 내가 내 딸이었어. 버린 게 후회돼. 우딸. 트위스트였다. DNA 재검사, 나는 은숙 여사의 친딸. 그녀가 버린 아이가 바로 나, 시아버지의 불륜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을 속여 임신, 하지만 집안 반대로 버렸다. 내 어머니는 그걸 키운 입양모였다. 충격. 모든 복수가 헛된 건가? 나는 감옥을 찾았다. 왜 나를 결혼시켰어요? 그녀는 울었다. 민호를 통해 내 피를 집안으로 돌리려 했어. 하지만 사랑이 생겼지. 베이비 샤워에서. 내가 너무 닮아서 무너졌어. 민호 오빠는 그녀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형제. 아니, 그는 입양하였다. 또 다른 비밀. 민호 오빠가 돌아왔다. 지은아, 나도 알았어. 우리는 운명이야. 이 그의 고백. 그는 은숙 여사를 배신해 증언했다.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재결합했다. 하지만 사회는 비난했다. 근친. 아니, 하지만 논란. 우리는 가족의 저주로 불렸다. 아이의 미소가 위로였다. 하지만 밤에 나는 물었다.
복수가 맞았을까? 민호 오빠는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 라고. 은숙 여사는 출소 후 사과했다. 내가 모든 악의 뿌리야. 우리는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최종 트위스트, 할머니의 일기. 은숙이가 아니라 내가 시작했어. 젊었을 때 불륜, 은숙을 희생양으로 모든 게 할머니의 죄였다. 그녀의 치매는 가짜. 아니, 진짜지만 기억은 선택적이었다. 그녀가 은숙 여사를 조종해 비밀을 유지했다. 나는 분노했다. 할머니, 왜? 하지만 할머니는 죽었다. 유언, 복수는 순환. 멈춰라. 나는 아이를 안고 생각했다. 정의. 아니, 생존. 민호 오빠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하지만 언론은 쫓았다. 트라우마 가족의 비극적 엔딩. 결말은 비극적 유머. 우리는 행복했지만 항상 의심 속에. 복수는 이겼지만 승자는 없었다. 독자는 누구 편? 은숙. 나. 가족. 논쟁은 영원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엄마, 사랑해. 그게 전부였다.